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이해하는 수학의 원리,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의 MC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릴 수학 스토리텔러 박경미입니다. 네, 교수님,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술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제가 오늘 마술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수현 씨가 가장 좋아하는 수를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거든요. 제 좋아하는 숫자를 통해서요? 네. 기대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하나 마음속에 정해 놓으시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요청 드리는 대로 따라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네. 일단 그 수에 9를 더하세요. 더하면 되는 거예요, 9를? 네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에 2를 곱하시고요. 네. 그리고 18을 빼세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던 수로 나누어 보세요. 거기서요? 됐어요. 그러면 2가 나왔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수현 씨 마음을 읽는 독심술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저 7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 9를 더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16에다가 그렇죠. 곱하기 2 하면 32에다가 그다음에 18을 빼면 14거든요. 근데 이게 7로 나누니까 2가 맞거든요. 진짜 신기한데 이거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 하셨다면은 네. 사실은 누가 어떤 수를 생각했더라도 2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비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까요? 이게 또 비밀이 있었군요. 자, 그걸 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이제 당연한데요. 처음에 생각한 수를 x라고 놓고요. 네. 그 다음에 9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죠. 2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전체 x 플러스 9. 네. 그리고 18을 빼는 거였죠. 네. 근데 아까 그 식을 전개해 보면은 2x 플러스 18이 됐고 거기서 18을 뺐으니까 결국 2x가 남은 상태였어요. 네. 근데 처음에 생각한 수 x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2x 나누기 x 하면 2가 나오죠. 전 또 굉장히 대단한 마술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그렇죠. 네. 식으로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 수학 문제는 워낙 하나 풀고 나면 또 비슷한 걸 연습해야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까랑 비슷한 문제로 그러니까 어떤 수, 생각한 수에다가 5를 더했다. 네. 그리고 3을 곱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를 밟아야지 어떤 특정한 수 하나로 고정된 값이 나오게 될까요? 그렇게 따지면 아까처럼 그러니까 전개하면 3x 플러스 15가 그쵸. 되니까 마이너스 15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생각한 숫자를 x로 나누면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방식을 따랐을 때는 처음에 어떤 수를 생각했더라도 3이 나오게 되겠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무궁무진하게 그런 마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수학 마술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 사실 오늘 주제가 좀 어렵습니다. 누구나 생각하면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 방정식입니다. 자, 이 방정식, 기발한 방정식 풀이부터 해서 일상생활 속에 방정식의 활약까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방정식의 재미 속으로 한번 빠져볼까요? 미국에서 제작된 유명한 TV 드라마 엑스파일을 기억하시나요? 엑스파일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 해결되지 않은 미지의 사건 기록을 일컫는데요. FBI의 요원 멀더와 스컬리가 엑스파일이라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의 미해결 사건들을 수사하는 줄거리로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이 드라마의 제목인 엑스파일은 미지수를 나타내는 X를 인용한 것인데요. 이처럼 잘 모르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자 X. 그 시작은 바로 수학의 방정식에서부터인데요. 방정식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이자 알 수 없는 수인 미지수 X. 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미지의 어떤 것을 문자 X로 나타내게 됐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엑스맨, X세대, 그리고 엑스파일에 그런 또 비밀이 숨겨져 있었군요. 사실 저 수학에서 미지수 X를 나타내는 그 X가 이제는 실생활에서 미지의 존재를 나타낼 때 지금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X 했을 때 이제 생각나는 것들 몇 가지 예시를 해주셨는데 저는 또 엑스레이도 생각이 나요. 맞아요. 그렇죠. 엑스레이는
제1차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렌트겐이 발견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발견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실험하던 도중에 우연히 어떤 이상한 광선을 알아내게 됐고 그 광선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엑스레이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엑스레이는 신기한 성질을 가져서 종이나 나무 같은 것도 투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혹시 그걸로 마음까지 읽히지 않나 사람들이 약간은 두려움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 엑스레이로 인해서 또 CT까지 발전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CT, 이 아주 대표적인 의료 기기잖아요. 그거를 판독하는 과정은 사실 또 방정식을 푸는 그런 과정이기도 해요. 그걸 네. 통해서 장기의 모양이나 장기의 상태를 알아내게 되니까는요. 네, 우리의 건강과 또 안전을 책임지는 엑스레이하고 CT가 또 미지수 X하고 방정식하고 이렇게 관련이 깊었네요. 그러면 이 미지수 X는 언제부터 사용이 된 거죠? X를 처음으로 생각한 분은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였던 데카르트예요. 아, 데카르트요. 근데 데카르트 참 우리 프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죠. 아, 맞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요, 왜 하필 X를 선택을 했을까요? 보통 알파벳으로 따진다면 A가 가장 먼저 있으니까 저 같으면 좀 더 쉽게 A부터 썼을 것 같은데 굳이 저 뒤에는 X를 썼어요. 예, 그 X를 쓴 이유가 네. 그렇게 사실 심오한 것은 아니고요. 아, 아주 그래요? 단순한 그런 이유였는데요. 데카르트는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프랑스어에서는 X가 많이 쓰여요. 사실 영어에는 알파벳 X가 별로 안 쓰이죠. 그렇죠. 그런데 프랑스어에서는 자주 쓰이니까 인쇄소에서 X 알파벳을 많이 갖추고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또 남아도는 X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알뜰하게 이용하자 하는 생각에서 큰 뜻이 없이 X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아, 사실 뭐 위대한 탄생들 중에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자, 여러분 이 수학 공식이 그렇듯이 처음부터 미지수가 이 X가 짠 하고 등장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미지수 어떻게 사용이 됐을까요? 처음에는? 예, 아주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수학에 있어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이집트의 린드 파피루스. 네. 거기 있는 재밌는 문제가 있는데요. 24번 문제예요. 네. 문제가 아하와 아하의 7분의 1을 더하면 19가 된다. 그랬을 때 아하는 얼마일까? 그러니까 X 대신 아하를 썼던 거예요. 예.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그 푸는 방법이 재미있는데요. 흔히 가정법 혹은 임시적 위치법이라고 하는 건데 아하를 일단 모르지만은 7이라고 가정을 해요. 7이라고 가정을 한 이유는 아까 7분의 1의 아하를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 값을 간단히 정수화해 주기 위해서 이제 7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 값은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아하를 7로 대입해 보면 7 플러스 그다음에 7분의 1 곱하기 7이니까 이제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7 더하기 1 해서 8이 돼요. 그런데 원래 이 방정식에서 우변에 있는 값은 19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9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8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반영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7에 8분의 19배를 해서 값을 구했어요. 이게 독특한 방법이죠. 네. 저는 사실 이름부터 참 재미있는 게 아하, 뭔가 깨달았을 때 하잖아요. 그렇죠. 아하. 예. 이런 표현 참 재미있고 기발한 것 같고요. 좀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방정식이란 용어가 이 아하 때부터 사용이 된 건가요? 방정식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약 2000년 전 네. 중국 수학책인 구장산술인데요. 이 구장산술은 말 그대로 9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산술책이에요. 네. 그래서 구장산술 이렇게 되는데 그 책의 8번째 장의 이름이 방정장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방정식이 나오게 됐고요. 방정의 방자는 이제 사각형을 나타내는 방자인데 그 사각형 모양으로 수를 배열하면서 어떤 등식의 양변을 네.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푸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방정에는. 네. 그러니까 방정식을 푸는 어떤 그 원리를 잘 담고 있는 용어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 좀 생기는 게 그렇다면 이 X가 없었을 때는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예, 이 X, 미지수를 정하지 않고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뭇가지인 삽목을 늘어놓고 푸는 방법인데요. 아, 삽목이요? 이게 지금 삽목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인데 이걸 아주 잘 이용했던 대표적인 수학자가 조선 숙종 때의 홍정하라는 분이에요. 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뭐 유명한 수학자라고 한다면 방정식에도 당연히 뭐 능통했겠죠. 그렇습니다. 이 홍정하는 이제 대대로 수학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구일집이라는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산학설을 남기기도 했어요. 근데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일화 한 가지가 이제 가장 눈길을 끄는데 1713년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내노라는 수학자 하국주가 조선을 방문했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의 수학 수준을 좀 테스트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것 같은데요. 이 하국주가 홍정화한테 이제 일련의 문제를 냈어요. 방정식 문제를. 그랬더니 홍정화가 이 삽목을 이용해서 그냥 척척 풀어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홍정화가 또 하국주한테 문제를 냈겠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하국주가 풀지 못하고 쩔쩔맸다는 그런 일화가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네. 구일집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대표들이죠. 대표 수학자들이 대결을 펼쳐서 또 우리 조선의 또 유명한 수학자가 승리를 거둔 거잖아요. 판정승을. 아, 대단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해지는 게 이 동서양의 이 수학자들이 이렇게 오래 전부터 왜 하필 방정식에 이렇게 몰두하고 연구했을까요? 지금은 방정식이 이제 굉장히 이론화된 분야로도 연구가 되지만 네. 초기의 방정식은 정말로 그 실생활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였거든요. 네. 그래서 린드 파피루스, 고대 이집트의 린드 파피루스에 있는 것도 그렇고 뭐 구장산술이나 구일집에 있는 그런 방정식 문제들도 정말 일상생활, 현실 세계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니까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시작되었다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야죠. 1차 방정식부터 알아볼까요? 그러시죠. 네. 자, 이 방정식의 해법을 처음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9세기 아라비아의 수학자였던 알콰르즈미인데요. 네. 일단 이 알콰르즈미 관련해서 이제 재미있는 또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알고리즘이라는 거 있잖아요. 있죠. 그 알고리즘이 알콰리즘이